2017년 일본의 슈칸 타이슈는 자위대 관련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이 여성 간첩을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 배치해 일본의 군사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홍콩 명보는 슈칸 타이슈가 폭로한 내용을 토대로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중국의 간첩망이 형성됐다면서 간첩망은 중국 유학생, 회사원, 학자, 예술가 심지어 음식점 점원이나 술집 여종업원, 안마사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여성 간첩은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 암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운영하는 기지 주변 노래방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대기하다가 포섭해야 할 장교가 나타나면 은밀하게 접근했고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빌리는 척하면서 친해지는 수법을 쓰며 원하는 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이에 아소 부총리는 자위대는 밖에서 보면 잘 보인다. 역시 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던지며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나라는 일본이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자위대가 힘과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군대보다 정신력을 강조해온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을 패망시킨 원흉이라고 평가받는 무타구치 레냐, 치지 마사노부 등의 당시 일본군 수뇌부들은 물질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정신력은 무한하다. 우리 일본군은 비록 미군에 비해 물량은 열세지만 무한한 정신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하며 차원이 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매 전투마다 일본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며 패퇴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군은 정신력 면에서도 미군에게 딸렸기 때문입니다. 징집병으로 끌려와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를 참아내며 위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정신력 타령을 주입받았던 일본군과 달리 미군의 경우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분노한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앞다투어 자원입대한 탓에 초기 자원입대율이 90%를 넘었고 징집된 군인들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스스로 전장에 있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도록 유도한 다음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즉, 쓸데없는 정신력을 강조하여 이를 주입시켰던 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신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교환비 1대10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으며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정신력보다 자발적으로 발휘되는 정신력이 전장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익하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군 장교까지 인정할 정도로 현재의 한국군과 자위대에게도 각기 적용됩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보통 애국심이라는 개념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나 전쟁 시에 상대 국가에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이 국민들을 단결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어 왔는데 한국인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애국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투쟁의 역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애국의 개념을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일제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등의 과정을 겪으며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더욱 단단해졌고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정된 상황이 되면 신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은 강약약강의 국가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는 몽골을 제외한 침입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본이 수많은 내전을 겪으며 강자에게 복종하는 역사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DNA 자체가 약자를 보내고 강자에게 기생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인들이 현재의 기생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미국이 없으면 일본은 진작에 붕괴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죠. 결국 이것은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안보 의식과 직결되고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과 자위대를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일례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맷 비슬러는 한국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특유의 군인 정신에 감동했고 개개인의 의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보다 고차원적인 전우회, 소속감 등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데 한국군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라며 극찬을 보낸 반면 일본과 연합훈련을 했을 때는 자위대 병사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시 무력을 행사하는 중군사 조직인데 너무 형편없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후에 그가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자위대 병사들은 전투에 승리하겠다는 신념 따위는 없었다.
전쟁에 투입되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실제 상황을 아예 가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적잖게 충격을 먹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사회의 인식도 그러하듯 자위대 병사들은 본인들을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방위하는 수호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지며 많은 일본인들이 열폭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자위대의 기강이 해이한 이유는 역으로 일본의 국방력이 너무 강해서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해상 자위대가 있고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약하기에 병사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에 정신력이라도 강조하는 것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어체계가 최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개수도 맞추지 못했다. 한국이 틀렸다고 우겼는데 결국은 한국이 맞았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는가? 한국 측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에도 일본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 미국, 한국, 3국의 군사 동맹이 체결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장점과 좋은 것들을 자위대가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우리가 무시하는 한국군에게도 일본 자위대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이다. 이런 국가의 군대를 무시하는 게 일본인들 말고 또 있을까? 미국을 배척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인들의 정신력이 강해진다.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니까 자위대의 정체성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에 조종당하고 있는 꼴 아닌가. 미국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거면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당연히 한국과 전쟁할 일은 없겠다만 한국군을 적으로서 마주칠 때 자위대가 도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다.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한국군과 대적할 수 있는 병사들이 있을까? 빨리 헌법을 개정해서 한국처럼 정신 군대를 거스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걸까? 한국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을 뛰어넘는 것이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일본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런 국책 사업이라도 펼쳐서 자위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내에서 자위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 여성들이 자위대를 그저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 자위대를 세금을 축내는 도둑 정도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인들은 너무 무른 것 같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